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적 시장 토트넘은 엄청나게 많은 대여를 낚았습니다. 드라구신도 낚았고 베르너도 낚았고, 그리고 이번에 진짜 너무 큰 영입이죠. 루카스 베르발의 영입까지 확정되면서 토트넘이 트리플 크라운 아주 3관왕을 쓰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그리고 토트넘의 이적 시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 10점 만점에 10점인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복귀할 때 너무 기대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1월 1일부터 2월 1일까지 1월 이적 시장은 사실은 그렇게 인기 있는 이적 시장이 아닙니다. 시즌 중에 치러지는 시장이기도 하고, 어쨌건 유럽에서는 선수들을 오버페이하게 되는, 너무 많은 돈을 쓰게 되는 그런 이적 시장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이적 시장, 이 주요 팀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면은 토트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딱 보십시오. 이 임대에서 돌아온 마르키뉴스 한 명 빼고는 전부 다 임대로 보내거나 아니면은 트랜스퍼, 이적을 시키거나, 그러니까 6명의 선수가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아스날이고, 그리고 이제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장난 아닙니다. 로운 아웃, 트랜스퍼 아웃, 로운 아웃, 트랜스퍼 인도 있는데 젊은 선수들을 좀 데려온 것 같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선수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젊은 선수들을 좀 데려온 선수들도 있기는 한데, 여하튼 엄청나게 많은 선수들이 떠나는 아스톤 빌라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젊은 선수들을 좀 데려오면서, 아니면 좀 재능이 있을 것 같은 어떤 잠재력 있는 선수들을 좀 데려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고, 첼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나갔습니다. 카사데이랑 모레이라 이 두 선수만 이제 임대에서 돌아왔고, 나머지는 다 임대로 내보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도 다 나갔죠. 임대로 들어온 선수 1명, 임대 복귀한 선수 1명 빼고는 다 나갔습니다. 다 나갔고,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는 그렇게 움직임이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에체베리 선수가 들어왔고, 나머지 선수들이 좀 떠나게 되는, 칼빈 필립스 같은 경우에는 웨스트햄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토트넘으로 올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토트넘이 결국 필요하지 않은 자원이다라고 평가를 했죠. 그리고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은 선수들이 나갔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요리스도 일단은 로스앤젤레스, LA로 떠나게 됐고, 스칼렛 같은 경우에 이제 임대에서 복귀하면서 일단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티모 베르너 선수도 임대로 데려왔고, 라두 드라구신 선수 역시 완전 영입에 성공을 했습니다. 제노아에서 데려왔고, 그리고 이제 떠나보낸 선수들의 이름을 보면 또 인상적인데, 에릭 다이어, 바이에른 뮌헨으로 보내버리고, 레길론도 이제 브렌트포드로 갔습니다. 그리고 창간가는 밀월, 이반 파리시치는 다시 이제 하르두그로 가면서 크로아티아로 다시 가게 됐고, 알레오 벨리즈 같은 경우에는 또 마지막에 세비야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부상을 당한 상태였는데 또 공격진 포화가 있다 보니까 벨리즈 선수까지 내보내주면서 토트넘이 이제 공격진에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려고 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애슐리 필립스, 이 젊은 수비수 같은 경우에도 플리머스로 갔는데, 플리머스로 가자마자 좋은 역할을 해주면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행이고, 그리고 젊은 선수들 몇 명이 좀 떠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드 스펜스 역시 제노아로 일단은 떠나게 되었네요. 라두 드라구신과의 그 계약에서 들어가 있는 어떤 계약 중 하나였죠. 제드 스펜스가 떠나고 드라구신이 들어오는 그런 역할이었기 때문에 토트넘은 진짜 어마무시한 이적 시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적 시장에 드라구신을 이제 그 뮌헨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데려왔고, 그리고 정말 모두에게 충격적이었던 이 베르너를 어떻게 보면은 첼시에서 정말 힘들었는데 토트넘에서 부활시키고 있고, 바르셀로나가 정말 데려오고 싶었던 선수인 베르발까지 토트넘이 데려오기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보여드렸던 그 표현선 왜 없었냐라고 하면은, 공식적으로는 1월 이적 시장이 아니라 다음 여름 이적 시장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인데, 거기에도 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본문을 좀 살펴보면은 티모 베르너 그리고 드라구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트넘의 첫 번째 새해 리그 게임에서 바로 출전을 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원정이었죠. 선발이 아니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뛸 수 있게 되면서 토트넘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데려왔다. 이런 면에서는 1월 이적 시장이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토트넘이 지난 12개의 1월에서 실제로 뛰었던 그 윈터 윈도우 사이닝, 그러니까 이 겨울 이적 시장에 데려온 선수는 단 3명밖에 없었습니다. 루이스 홀트비, 게드송 페르난데스, 그리고 아르나우트 단주마, 이 3명의 선수만 그나마 뛸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영입한 두 선수는 바로 1월에 바로 뛰면서 이번 달이 끝나기도 전에 벌써 활약을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겨울 이적 시장 빨리 시작하고 싶다, 빨리 데뷔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이미 했었죠. 그러면서 팬딩 오프 바이에른 뮌헨
to land 드라구신. 드라구신을 데려오기 위해서 미넨의 어떤 구애를 막아내고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은 미넨이 데려간다고 했을 때 뺏겼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데려오고 베르너도 데려오고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11월 2일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실상 1월 초에 영입을 끝낼 수 있으면 훨씬 낫다. 가끔은 한 달 내내 기다리다가 기회를 놓치기도 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컨트롤, 통제에서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요한 랑게가 도와주는 것, 그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다라고 하면서 영입 담당인 이 랑게에게 약간의 압박을 준 거죠. 빨리 데뷔해라. 빨리 준비해가지고 데려와라. 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한 건데 토트넘이 드라고신에다가 돈을 엄청 많이 썼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번에 데려오는 베르발 850만 파운드로 알려져 있는데 이거를 더하지 않더라도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돈을 많이 쓴 클럽이다. 게다가 안토니오 누사도 데려오고 싶어 했고 그리고 첼시의 코너 갤러거라던가 아스톤빌라의 제이콥 램지까지 데려오려고 했던 토트넘의 모습을 봤을 때 지금까지 재정 규칙을 굉장히 잘 지킨 토트넘이 드디어 쓸 때가 왔다. 그리고 가장 이 프리미어리그의 큰 손으로 등극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토트넘은 아웃라이어, 그야말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약간 변종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모두가 지금 팔기 바쁘거든요. 아니면 이제 쓰는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선수들을 내보내기 바쁜 상황인데 토트넘만 정식으로 선수들을 제대로 영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튼 굉장히 보람찬 1월 이적 시장을 보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스위스 램블에 따르면은 어쨌건 토트넘은 지난 10시즌을 봤을 때 가장 돈을 많이 번 클럽이 바로 토트넘이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게다가 revenue on wages 올리는 매출 대비 47%밖에 되지 않으면서 이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 이 자신의 내는 매출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을 쓰고 있는 팀은 토트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돈이 많은데 이거를 뒀다 어디다 쓰냐? 이럴 때 쓴 거죠. 이럴 때 썼고 그리고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갤러거나 램지를 데려오고 싶었다고 하는 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첼시랑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정적으로 압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구의 어떤 재정 이 부분이 이제 6월 30일에 결국에는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그 전에 갤러거랑 램지를 팔 가능성 역시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축구의 재정적인 해는 결국에는 이제 그 유럽에서는 유럽 축구 이 시즌에 맞춰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근데 6월 30일까지 팔게 된다면은 그러면 이제 첼시는 재정적인 문제 혹은 빌라는 재정적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토트넘은 이번 5월과 6월에 훨씬 더 막강한 그런 협상 파워를 가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당장 호이비에르를 팔고 갤러거나 램지를 데려오지 않은 이유도 5월과 6월에 훨씬 더 좋은 찬스가 있다는 것을 토트넘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래가지고 일단 호이비에르 같은 경우에는 2천만 파운드에 팔고 싶어 했는데 아약스, 리옹, 유벤투스 등등이 관심을 가지기는 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관심을 가졌지만 호이비에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사우디아라비아로 갔다라고 하면은 덴마크 대표팀에서 호이비에르를 안 부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번 유로피안 챔피언십에서 말이죠. 그래서 호이비에르는 사우디아라비아로 가는 건 포기했고 그리고 다른 팀들은 금액을 안 맞춰줬다라는 점을 알 수 있는데 여하튼 갤러거와 램지를 데려올 수는 없었지만 토트넘이 얼마나 재정적으로 탄탄한지는 알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베르발의 등장입니다. 이 베르발이라는 선수는 굉장히 어린 선수입니다. 만으로는 17세고 그리고 사실은 바르셀로나가 노리고 있던 재능이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재능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토트넘이 하이제킹을 하면서 토트넘이 하이제킹을 당한 게 아닙니다. 토트넘이 하이제킹을 하면서 이 바르셀로나에게 일격을 날렸습니다. 바이에른 뮌헨과 바르셀로나를 이긴 겁니다. 어마무시한 상황이고 이게 지금 이적 시장이 끝난 다음에 지금 나온 뉴스인데 왜 그런 거냐라고 했을 때 summer signing 그러니까 이번 여름 이적이기 때문이다. 유럽에서는 17세 이하의 선수를 공식적으로 사인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결국에는 만 18세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데려오는 것으로 이제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이고 토트넘 팬들은 이번 이적 시장 10점 만점에 10점이다 라고 반응을 하고 바르셀로나와 바이에른을 깨가면서 그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면서 이적을 시켰다. 와 진짜 대단한 클럽이 되어가고 있다. 와 바이에른 뮌헨의 어떤 하이제킹을 막아내고 그리고 바르셀로나에게 하이제킹을 하는 클럽이 우리 클럽이라니 우리 진짜 컸다. 많이 컸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건 진짜 비현실적이다. 토트넘이 바이에른 뮌헨과 바르셀로나를 한 이적 시장에 물리치는 이런 사건이 등장하다니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그 다음은 뭘까? 레알 마드리드로 가고 싶어하는 음바페가 토트넘으로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약간
아니 불가능하기는 하죠. 음바페의 어떤 연봉이나 여러 가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지만 지금의 기세로 봤을 때는 이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진짜 미쳤고 레비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쨌건 너무너무 이 사람이 구두쇠네 뭐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바르셀로나와 바이에른 뮌헨보다 더 많은 돈을 쓰면서 이번 이적 시장에 선수들을 데려왔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데려오고 있는 선수들이 대부분 어리죠. 그러니까 뭐 지금 해가 지고 있는 말년의 선수들이 아니라 막 파릇파릇한 재능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선수들이 성장했을 때 레비 회장은 더 큰 이득을 기대하고 있는 거겠죠. 그건 뭐 당연한 일이고 그런데 이제 이 팀에 잘 맞는 선수를 데려오면은 그 선수들의 장점이 더욱더 빛날 수 있기 때문에 레비도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있다. 그 외에 뭐 프리미어리그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죠. 뭐 조세 무리뉴 감독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돌아오려고 하고 있다라는 뭐 이야기도 있고 한데 여하튼 요즘 토트넘은 정말 폼이 미쳤습니다. 맨유는 최근에 울버햄튼을 4대3으로 이기면서 7위로 도약하고 승점 35점을 기록 중이기는 하지만 여하튼 토트넘은 지금 승점 43점으로 상위권에 있고 아스톤빌라와의 득실차로 인해서 일단은 위에 있습니다. 득실차는 똑같은데 사실상 득점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위에 있는 거고 다득점 원칙으로 그리고 이번 이적 시장에 확실하게 토트넘은 보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 리버풀, 맨시티,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보강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 더더욱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가 돌아온다. 야, 진짜 토트넘은 이번 하반기 진짜 날아다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이번 토트넘의 이적 시장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의견 달아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